이제 보도기사 글쓰기를 또 한 번 또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요것만 별도로 또 한 번 제가 이 항목을 만들었어요. 앞에 한 이야기를 또 한 번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자, 1번. 짧고 간결하고 알기 쉽게 써라. 오늘 무척 내가 많이 강조합니다. 짧아야 된다. 두 번째, 간결하라. 간결. 세 번째, 알기 쉬워라. 자, 문장이 길면은 최대한 여러 토막을 내라 이 말이에요. 탁탁 잘라. 탁탁. 여러분 들어볼까요? 봄이 오니 꽃이 피고 새가 온다. 봄이 오니 꽃이 피고 새가 온다. 다 알아듣지요? 알아듣는데 이거를 짧게 토막을 내면은 봄이다. 꽃이 핀다. 새가 온다. 한 문장이 3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도 문장은 짧아야 알아듣기가 쉽고 의미전들이 확실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 신문사나 이런 방송사에서는요, 문장이 길게 이렇게 쓴 기자나 보도하는 사람은 승진할 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따릅니다. 심지어 어떤 신문사 같은 데는요, 문장 긴 기자는 더 이상 기자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문장이 길어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기자가 제대로 기자 생활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다른 부서로 보낸다든지, 심하면은 쫓겨나기도 합니다. 문장이 길어가지고 이 사람은 도무지 기자로서 능력이 없다. 그게 우리 학생들은 모를 겁니다. 이 기존의 방송사, 신문사가 어떻게 지금 치열하게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서 기자는 글을 써야 되는 건데 문장이 길어가지고 의미 전달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능력이 바로 거기에 글로 나타내는 건데 능력이 이제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만큼 글이 짧아야 되는데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결하라. 간결해야 돼. 말을 막 늘어뜨리고 이거 안 됩니다.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최대한. 그 다음에 짧은 문장이 이해하기 쉽다. 아까 말했지요? 글자 수가 적을수록 좋다. 자, 보세요.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이게 조금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비슷합니다. 자, 신문 기사는 86, 일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논문 60자, 소설 34.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신문은 62, 이 글자 수입니다. 62자의 말은 글자 수 말합니다. 논문 51, 소설 31.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는 글자 수가 더 짧다.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짧은 글이니까. 자, 일본은 45, 50자의 문장을 가장 적당한 기류로 삼고 있다.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게 좀 가까이 있고요. 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게 영향을 서로 많이 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50자 안팎, 또 40에서 60자도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게 가장 무난하다. 아까 제가 60자라고 그랬는데 요즘 문장이 이제 더 짧아져 가지고 50자. 그게 60보다는 10글자가 더 줄어드는 거죠. 50자. 60자만 넘어가면은 장문, 긴 문장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글자 수를 줄이는 이런 훈련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간결한 문장이 눈에 빨리 들어온다. 당연한 말씀이죠. 간결하지 않으면은 헷갈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또 나옵니다. 간결한 문장 구조가 최고다. 글자 수를 줄이면 긴박감이 생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요즘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은 관심 없을지 몰라도 우리 어른들은 관심이 많아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알아듣지요. 무슨 말인지. 이거를 더 줄이고 간결하려면은 집값이 뛰어. 이러면 됩니다. 집값이 올라. 집값이 뛰어. 근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글자가 9자인데, 자, 집값이 뛰어. 5자. 글자가 줄어들고 빨리 알아듣고.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토지 가격이 땅값이 이러면 됩니다. 대폭 하락하여. 대폭은 많이 말이죠. 하락하여 떨어진다 말 아닌가요? 이거를 달리 말하면 땅값이 곤두박질쳐. 글자가 줄어듭니다. 땅값이 곤두박질쳐. 글자가 줄어들고 또는 이래 땅값이 뚝 떨어져.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이 이제 글자 수가 줄어들면 긴박감도 생기고 전달하기도 쉽고 알아듣기도 쉽고 단어를 최대한 줄여서 써라.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대비 50% 신장하는 추세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는 지난해보다, 작년이라는 말 한자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지난해보다, 대비란 말은 이제 그 비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50% 신장이라는 말은 한자 말이에요. 추세이다? 이거는 50% 증가한다. 증가세다. 추세란 말은 흐름을 나타내는 말인데, 추세. 이거를 증가에다가 세자를 붙이면은 그 늘어나는 흐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글자도 줄어들고요.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했던 것이 할 때 이 것이를 줄이면 개. 그 축소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지 아니하여. 이걸 하지 않아.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에는 뭐 학생 때에는 뭐 어린이 때에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한 글자로 땐. 그 때 밑에 니은. 땐 하면 됩니다. 글자가 줄어들고 의미 전달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군말, 군더더기, 견말 표현을 삼가라. 아까 제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글자를 자꾸 줄이고 짧고 간결하고 쓰다 보면은 이는 쓸데없는 말, 이중 겹치는 말, 이걸 삼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중 표기, 쓸데없는 단어 사용은 이해도를 떨어뜨린다.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들어볼까요? 뭐가 이제 사람입니다. 누구가 병원에 또는 군대에 입원 또는 입대한다. 군대로 입대고 병원은 입원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가 이 병원에 군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원 자체가 병원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대라는 게 뭡니까? 군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약, 개, 1000개, 100개 이런 말이에요. 정도 또는 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약을 빼든지 약자라는 약 빼버리든지 정도, 이 정도를 다른 말로 좀, 몇 개쯤, 200개쯤, 100개쯤 이렇게 한가를 쓰든지 하여간 자꾸 그 글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아까 약자를 빼든지 정도나 또는 쯤을 빼든지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어요. 여명, 70여 명, 50여 명 이 말이에요. 이제 공공 여명의 직원들이 할 때 이때 50여 이것만 해도 되거든요. 50여 명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겁니다. 50여 명이라 합시다. 50여 명의 직원들이 이거를 50여 직원들이 이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명자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났죠? 그 다음에 뭐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구하고란 말은요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앞에 함에도 있잖아. 이 도 자체가 불구하고라는 말을 나타내는 조사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 2005년 이럴 때 지난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그냥 2005년 이렇게 기사를 써도 돼요. 굳이 지난해는 말을 안 써도 된다 말이에요. 왜? 올해가 2022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두 글자 지난해 말이 왜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 그냥 2005년 그러면 지나간 해구나. 우리 그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무려 000 300명이 600명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는 불필요. 괜히 쓸데없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무려 300명이 할 거를 무려 빼버리고 그냥 300명이 이러면 되는 겁니다. 무료라는 말은 기자 지가 쓰는 자기 자신이 괜히 주관적으로 무료란 말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붙여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 글자가 자꾸 늘어나고 간결하지 못한 겁니다. 자꾸 문장이 늘어나고 글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거도 불필요한 단어다. 우리 기존 여기 쓴 그 프로 기자들도 보면은요, 내용을 쭉 이렇게 쓰다가 실제로 그렇다고. 아니 자기가 쓴 기사에 다 그 팩트를 진실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그 문장 중간에 보면 실제로 어디 갔더니 이렇더라 이런 말을 또 씁니다. 그럼 그동안 앞에 쓴 기사는 뭐예요? 그 실제가 아닌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괜히 쓸데없이 앞에 쭉 이렇게 써놓고 이제 문장을 바꿔가지고 실제로 시장에 가보니 물가가 50% 뛰었다. 그 실제라는 말이 앞에 있는 것도 자기가 현장을 가보고 쓰는 건데 문장을 바꿔가지고 실제로 마트에 갔더니 시장에 갔더니 손님이 많이 줄었더라. 실제란 말을 괜히 쓰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후배 기자들한테 이런 거를 지적을 많이 하는데도 그 잘 안 고쳐져요. 이런 게 불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달 중으로 할 때 어로 필요 없습니다. 이달 중. 지금 우리 8월이잖아요. 8월 중으로
뭐 시험 친다. 뭐 8월 중으로 뭘 한다 했을 때 어로 말 빼버린 거예요. 근데 8월 중 공부한다. 8월 중 시험 친다. 8월 중 여행 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사례를 들어놓은 거는요. 우리 학생 기자님들이 이런 걸 좀 보면서 그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알기 쉬운 글이 설득력 강하고 메시지도 또렷한다. 뭐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NHK가 있는데요. 공영방송인데 초등 국민학교 초등 4학년 수준으로 이게 맞춥니다. 어제 제가 강의할 때 중1 뭐 중학교 2학년 이런 말을 제가 좀 했는데 지금 일본 NHK는 4학년 수준에 맞춰가지고 쉽게 방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까운 일본은. 자, KBS는 어떻냐 우리나라. KBS 등은 중학교 1, 2학년에 맞추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더 낮춥니다. 중학교 1, 2학년보다 더 낮춰가지고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도 알아먹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송 수준을. 뭐 우리는 다 공부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뭐 공부 못한 사람, 뭐 학교를 못 간 사람, 뭐 온갖 사람이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기사는 가장 누구든지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걸로 써라 이 말을 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보면은 이제 의학, 과학, 기술 이건 어렵습니다. 더욱더 쉽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비 기자님들이 이제 들어 쓰다 보면은 뭐 새로운 제품 발명, 과학 이런 이제 글을 쓰게 될 텐데 혹시 그런 거를 더욱더 쉽게 써야 된다. 왜?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풀어 써야 되고 누구든지 알아먹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외래어, 외국어, 한자어 이게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누구든지 못 알아먹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염가로 판매한다. 아까 사례를 들었었죠? 싸게 판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헌한다. 공헌 한자 말이에요. 이바지 한다 그러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능한 한 우리말이 뭐예요? 될 수 있는 대로. 글자가 조금 늘어납니다만 한 투자가 한자 말을 우리말로 해라. 근데 매년 반복한다. 매년이란 말은 해마다 이러면 됩니다. 반복, 되풀이에요. 이런 글자가 늘어나지만은 쉽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또 뭐뭐 한 후, 뭐뭐 한 후, 후자라는 건 한자 말이에요. 뭐 한 뒤 이러면 돼요. 후를 뒤로 고치면.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요, 뭐 어디 위치한다, 뭐 학교가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더라고요. 위치한 이건 뭐예요? 있는, 어디에 있는, 무슨 동에 있는. 뭐 언덕에 있는 이러면 되는데 언덕에 위치한 빨간 집, 뭐 골목에 위치한 이때 위치한이라는 말은 한자 말이잖아요. 있는 글자 수도 줄어들고 알아듣기 쉽고. 그다음에 이 외에도 이 말은 외에는 한자 말이거든요. 이 밖에도 뭐 실시한다, 시행한다 이 말은 뭐냐 한다, 하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증가한다, 늘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늘어난다, 불어난다 이렇게 쉬운 말로. 그다음에 일치한다, 뭐 같다. 뭐뭐 일치한다는 말은 A와 B는 일치한다 하지 말고 A와 B는 같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연했다, 이거 나타났다, 추출하는, 뽑는,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 말이야. 전년 지난해 아닙니까? 동기란 말은 한자 말이거든. 동 같은 기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비란 말은 뭐보다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러지 말고 그때, 뭐 내가 학생 시절일 당시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학생일 때, 뭐 어린이일 당시, 내가 어린이일 때 이러면 되는 거예요. 부착하여, 부착 이제 붙인다는 말 아닙니까? 어디에 뭐 붙인다 이런 거. 이거는 바로 부착, 한자말 하지 말고 붙여. 그다음에 동일하고, 동일하면 같단 말이거든. 같고, 생성하여 이거는 만들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용이하게, 쉽게 이렇게 고치고요. 미리 방지하여는 막아. 방지라는 말은 이제 못하게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리라는 말은 괜히 쓸데없이 쓰는 거예요. 막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발언, 말, 스피치인데 발언이라는 한자말 대신에 말이라는 말을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특별한 단어를 써야 하는 내용이 아니면 구어체가 알기 쉽다. 이게 다 이야기한 게요. 말하는 우리 구어체 말하는 식으로 풀어 쓰라고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자말, 외국어, 외래어를 쓰지 마라. 뭐 꼭 써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안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다양한 문장 스타일을 보여라. 이건 뭐
여러분들이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게 있다 치고 문장에서 같은 표현의 나열 반복어는 금물이다. 요거요. 우리 기존 프로 기자들도 이게 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걸 하는데, 자,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뭐 하는 까닭이다, 뭐뭐 애쓰다, 이렇게 당연하게 하면 될 거를 뭐뭐 하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에도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 끝머리 문장에도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거 지겹고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면은요,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까닭이다, 또는 뭐뭐 애쓰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제 늘어난다, 불어난다. 또 한자 말입니다만은 신장되는, 신장의 말은 이제 늘어난다 이 말이거든. 그 다음에 느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 표현을 다양하게 해주라는 말이에요. 다양하게 해줘야 지겹지도 않고, 뭐 자꾸 반복이 되면은요, 나중에 듣기가 싫어.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앞에도 증가하는, 두 번째 문장에도 증가하는, 세 번째 문장에도 증가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친다, 수리한다, 손본다, 수정한다, 바로잡는다, 다 같은 의미죠. 근데 그걸 앞에도 고친다, 두 번째 문장에도 고친다, 세 번째에도 고친다,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자꾸 쓰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다양하게 표현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인, 반대, 문제제기 등 균형 감각을 가져라. 뭐 앞에 어제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아까 소리 내서 읽어봐라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기사를 다 썼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때는 자기가 완벽하게 썼다고 했지만은요, 이게 이제 하룻밤 자고 뭐 글 쓰고 한 몇 시간 있다가 읽어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막 틀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좀 염두에 두고요. 글을 썼으면, 기사를 작성했으면 반드시 교정, 교열, 이걸 갖다가 퇴고라고 그럽니다. 한자 말입니다만은 이런 교열, 교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봐라. 왜? 자기가 썼지만은, 자, 오자는 틀린 글자, 그 다음에 탈자, 빠진 글자, 이것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내용이 뭐 엉뚱한 게 나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글 쓸 때는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틀린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 쓰고 난 다음에 퇴고 절차를 거치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편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 간단한 메모를 보낼 때도 쓴 글을 다시 읽어보는, 다시 읽어보고 고치고 수정하는 이런 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적어 놨습니다. 뭐 고유명사, 특히 이름 있잖아요.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상호, 물품명, 주소,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틀려버리면 기사가 엉망이 돼버려요. 오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숫자, 약어,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다. 근데 본문 제목 뭐 이런 거 쭉 중복된 게 없는, 이건 당연히 뭐 하다 보면 나올 것이고, 근데 문장 부호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뭐 마침표인데 또 따옴표를 썼다든지, 뭐 따옴표를 써야 될 때 뭐 쉼표를 했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쓰다 보면 그 잡아낼 수 있다. 근데 문장이 긴지 짧은지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토막을 낼 거를 갖다가 토막 안 내가지고 쭉 붙여가 썼어. 이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퇴고 절차를 거치다 보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이거 글자를 고쳐야지, 문장을 잘라야지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표기 준칙을 지키라. 요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자, 마침표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인명, 뭐, 호칭 이런 거 어떻게 해라, 이걸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요, 각 신문사, 방송사마다 그 나름대로의 표기 준칙이라고 있어요. 도량형 있잖아요. 뭐 톤, 센치, 메타 뭐 이런 거. 이걸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영문, 약어, 외래 표기는 예를 들어서 국제통화기금 갈로치고 IMF를 이렇게 갈로를 치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기술을 할 때도 IT 갈로 닫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기사 제목 달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들이 할 건데, 그래도 최소한의 온라인 기사 제목 다는 정도의 그 감각을 좀 가지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독자 눈길을 끌기 위해 한 줄 제목에 승부를 걸어라. 제목 한 줄에 보통 15, 17자가 들어간다. 됐죠? 이게서 15, 17, 이거는 앞부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거예요. 제목이 너무 길면은 헷갈리고, 또 너무 짧아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지켜가지고 하는 버릇을 들이라. 주제목이 17자를 넘으면 부제목으로 넘겨라. 자, 주제목이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옆에 재밌는 거 매출이 쑥쑥. 요건 뭐 이 정도 괜찮아요. 근데 제목이 계속 늘어져 가지고 뭐 20몇 자, 30자가 됐다. 이건 제목으로서 하기보다는 하나의 문장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자르고 그 다음에 좀 길쭉한 제목이 계속 나오면 부제목으로 엮는 거예요. 부제목으로. 그러니까 17자 기준으로 넘친다. 그럼 그거 잘라가지고 그 내용을 밑에 부제목으로 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살표 위 또 하살표 내리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적절히 써라. 하살표 위로 하면 올랐다. 이렇게 하면은 내려갔다 떠다니는가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 증가, 뭐 하락 이런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올라갔구나. 하살표 이런 거 내려갔구나. 이거 적절하게 써라 이 말이에요. 이모티콘도 좋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모티콘도 잘 쓰면은 빨리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종이신문과 인터넷 매체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칙. 뭐 이건 원칙인데 기사를 다 쓰고 난 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라. 아까 이야기했죠? 다 썼어.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전달, 초점 등 기사 종류에 따라 제목이 달라진다.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스트레이트 기사는 사건, 사고, 단순 사실 객관 보도, 이제 그 어떤 내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 뭐 인터뷰라든지 또 뭐 비평이라든지 분석 기사 이런 거는요 또 다릅니다. 그렇게 기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제목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설이다. 신문의 사설은 신문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 사설은 신문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논설위원들이나 해설위원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설. 대통령실과 여당의 전면 쇄신 한시가 급하다. 이거는 좀 일반 기사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지요? 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해설 기사, 이 신문사 사설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내용의 기사일수록 쉬운 제목을 달아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과학이라든지 뭐 경제 딱딱한 거, 기술, 뭐 의학 이런 거는 아무래도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기 쉽게끔 일반 독자가 알아먹게끔 쉽게 제목을 달아라. 그 다음에 이제 희귀하거나 재미있는 사건을 다룰 때 제목을 가볍게 달아라. 아주 내용이 좀 재미나, 웃겨, 또 신기해. 이걸 딱딱한 제목을 달아버리면 내용은 재미나고 아주 좋은데 제목이 딱딱해져 버리면 그 막 기사 뉴스국이 확 떨어진 겁니다. 주목도가 떨어져. 재미나면은 재미나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혹부리 아저씨. 혹부리 그러면은 벌써 탁 혹이 났구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제목 이게 무엇이 혹부리 아저씨일까? 재미나는 또 희귀하거나 뭐 신기하거나 이런 거는 제목도 가볍게 흥미롭게 달면은 더욱더 사람들이 본다. 딱딱한 느낌의 숫자일수록 의미를 담는 제목을 달아라. 숫자 자체가요, 이게 나가면은 똑딱하게 보입니다. 뭐 300, 뭐 어쩌고, 뭐 500이 어떻고, 뭐 30%가 어떻고, 이렇게 숫자가 이 나이에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좀 왠지 좀 거부감이 날 수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숫자만 계속 나열하지 말고 이 숫자를 조금 풀어 써가지고 뭐 100% 올랐다, 이거는 뭐 2배 올랐다, 2배가 올랐다, 뭐 50%가 어떻고 떨어졌다 그러면 절반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미담 기사는 감성적 제목이 좋다. 미담 아주 부드럽고 어떤 좋은 내용 이런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감성적으로 좀 사람 가슴에 와닿는 그런 거를 붙이면은 기사도 부드럽고 보기도 좋고, 뭐 예를 들어놨죠. 감전, 이제 전기에 이렇게 이제 감전된다. 전기선 감전. 감전이 는다 이거보다는 감전이 뭡니까? 전기라는 거는 다음에 찌릿찌릿합니다. 찌릿, 찌릿, 찌릿. 전기가 닿으니까 찌릿한다 이 말이겠지.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 필요하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이 가는 그런 제목이 필요합니다. 뭐 전문적인 제목, 뭐 딱딱한 거 이거는 안 먹힌다. 그다음 펑튀기 제목을 달아서는 안 된다. 이거 펑튀기예요. 괜히 눈길을 끌려고 없는 거를 막 갖다 붙이고 막 부풀리고 이런 건데, 펑튀기, 펑튀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낚시, 이 독자들한테 그 기사를 보도록 낚시를 탁 미끼를 던지는 그런 느낌도 주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그 매체나 그 기자는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외면당해요. 아이고, 이거 맨날 뭐 펑튀기 하는 과장 보도, 뭐 가짜 뉴스 이런 느낌을 줘가지고요. 그다음부터는 그게 생명이 끊어져. 그렇게 단독 자기 혼자만 취재했다 이 말인데, 요즘 보면은 참 매스컴에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뭐 어느 방송사에나 우리 본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우리 어디 신문사에 뭐 단독 취재했다고. 이 단독이란 말을 막 남발합니다. 근데 읽어보면은 다른 기자나 다른 매체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마치 자기 그 매체나 그 기자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 기자들이 혹시 야 자기 혼자만 한 것처럼, 자기 혼자만 취재한 것처럼 해가지고 단독 이를 붙이면, 물론 여기서 이제 걸려주겠지만 약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목을 달 때 현장을 상상해봐라. 자, 물건을 뭐 판다, 산다, 뭐 바꾼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당근 마켓 이런 거. 이제 그냥 이걸 가지고 현상을 나타내는 걸 썼는데, 이 기사의 내용과 그 현장이 어떨까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기자가 본 그대로 자기 생각만 쓴 건지. 그래서 현장을 상상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자극적인 표현, 저급한 표현은 삼가하라. 이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계절 흐름에 민감하라. 자, 지금 한참 덥습니다. 더운데 지금 한여름에 그 사진을 갖다 겨울 사진, 눈 내리는 사진을 썼어. 그럼 그 내용이 지금 한여름에 땀을 흘리고 뭐 더워 죽겠는데, 사진이 지금 눈이 내린다? 엉뚱하잖아요. 그리고 제목도 뭐 좀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진이나 제목을 그 시대의 흐름, 또 계절의 흐름, 뭐 경제 흐름에 맞춰라 이 말이에요. 능동적인 표현을 제목에 담아라. 뭐 이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목을 달았으면 자기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봐라.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도 그렇고 제목도 한번 읽어보면 자기가 쓴 거를 자기 귀로 한번 다시 듣잖아요. 그게 괜찮아, 딱딱해, 야 이게 지금 곤란한데, 이런 거 다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또 한번 하면은요, 인터넷 매체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기사를 썼어. 우리 이제 그 청소년 소비자 기자들이 보냈어. 그럼 이게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잡지 같은데 이런데 이제 그 신문이나 뭐 이런데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면에 한계가 있고 하면은 이제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한 겁니다. 주제목과 부제목을 함께 다는 습관을 들이라. 주제목 달았으면 부제목 같이 다는 그런 습관. 특히 이제 주제목이 길다 그러면 잘라가지고 넘치는 거는 부제목에다가 넣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한 제목으로 갈 때는 이거 또 나옵니다. 15, 17자. 이거 여러 번 반복, 제가 이 교육상 지금 반복을 합니다. 기호, 뭐 부호, 숫자, 이모티콘을 적정히 활용하라. 아까 말 화살표 이런 거, 화살표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모티콘 이런 거. 그걸 적절히 활용하면은 독자들이 빨리 알아먹거든요. 이런 말이구나. 서술형, 의문형, 뭐 이건 뭐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사투리도 적절히, 요거요. 요즘에는 이 사투리가 재미나는 게 많아요. 경상도에는 뭐 그만해라. 그 다음에 그만하란께? 이렇게. 이게 적절히 쓰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 지역이다, 전라도다. 그러면 그 전라도에 맞는 제목을 탁 갖다 붙이면 더 그 친근감이 나고 좀 이렇게 하죠. 그 다음 낚시성 제목 얘기했지요. 과장된 표현, 아까 뭐랬습니까? 뻥튀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서술형 제목을 쓸 때 인터뷰 등을 달아 네티즌이 쉽게 알 수 있게 알아서, 사람을 만났어.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인터뷰가 됐죠. 거기다가 제목에다가 인터뷰 이렇게 달면,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층, 여러분이 해당되겠죠. 10대 또는 20대가 즐겨 쓰는 표현을 틈틈이 연구해라. 이거는요, 이제 기성 30대나 40대, 50대 이런 기자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학생층이 쓰는 또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매체가 여러분 쓰는 기사가 사실 학생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이 보기 때문에 막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제가 교육상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꼭 확인해봐라. 요즘 이제 기사가 올라가면은 댓글이 많이 붙어요. 뭐 기사가 어떻다, 뭐 내용이 틀렸다,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거든요. 그 댓글을 읽어보면, 하하, 내가 뭐를 지금 잘못 썼구나, 또 내가 잘 썼구나,
아, 내가 칭찬을 받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참 읽어보면은 어떤 때는 아, 기사 제목보다 더 좋은 제목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아, 내가 쓴 기사에 대해 어떤 반응이 지금 있구나. 아, 이런 영향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얻는 게 많아요. 일석이조야. 도란개 탁 던지면 새 두 마리 잡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 댓글을 한번 읽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지명, 인명 이런 걸 제목을 그 구체적으로 달아라. 서울이 뭐 서울 구체적으로 해야 돼. 뭐 수도권 이러는데 수도권도 막연합니다. 뭐 인천인지 뭐 수원인지 그냥 수도권 그럼 너무 막연한 거예요. 서울이 포함된 건지 이것보다는 뭐 인천, 뭐 수원, 서울 뭐 이런 데 지명을 이제 이야기할 때 두루뭉실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제목을 다는 게 좋겠다.